안녕하세요. 가드너스 식쌤자매 윤식쌤. 민식쌤입니다. 네, 여러분, AI가 숙제를 도와주고 글을 써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또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죠. 앞으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AI 시대에 어떤 능력을 가장 키워주고 싶으신가요? AI 시대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더 강조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의 진정한 의미와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자기주도 학습 특강 나갈 때마다도 요 이야기를 꼭 하는데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잘 아는 게 엄청 중요해. 자기주도 학습 이 단어 안에 뜻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이거는 나 자신이지. 스스로 자자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주도인데 주인 주자에다가 이끌 도자야. 그래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이끈다, 스스로 이끈다라는 뜻이 주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학습. 학습이라는 말 진짜 많이 하는데, 배울 학에다가 익힐 습이거든.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이미지처럼 혼자 공부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이끌어서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다. 이 맞아.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스스로 배우는 힘.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이가 정말 스스로 자기를 이끌고 있고 자기가 선택해보고 자기가 배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 같아. 맞아. 사실 공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운동, 악기, 사람 관계 이런 것도 다 배움에 포함되는 거라서 정말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음. 그럼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모 주도 학습을 아이 주도 학습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 많은 부모님들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공부할지 하루에 무슨 문제집 몇 장,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내용과 양까지 다 정해놓고 그거를 아이가 집에서 하는 것.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생각보다 어, 많아. 근데 나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면 다 부모님이 결정했잖아. 뭘 배울지, 어떻게 배울지, 하루의 분량은 어떻게 할지 다 부모님이 결정했으니까 아이의 주도권, 아이의 선택, 아이의 생각이 거기에는 어느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아이 머릿속에는 이건 내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부모님 공부.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엄마 숙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 반 아이들은 예전에. 음. 아, 엄마 숙제가 있어요? 아빠 숙제예요? 결국 숙제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 그래. 그래서 꼭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 음. 그럼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잖아. 맞지. 아,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고 아이가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큰 틀과 방향성을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지금 너에게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엄마는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 안에서 방법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라는 거. 예를 들어 수학을 지금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스스로. 그럴 때는 맞아.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놓고 서점에 같이 간다든지 아이가 같이 보면서 문제집을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문제집을 정했으면 분량을 얼만큼 할지를 같이 논의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결국 본인이 정해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음, 엄마, 저 하루에 한 장씩만 풀래요. 음, 한 장? 그거 갖고 되겠어?
하루에 3장은 풀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이가 한 장만 풀고 싶다 했을 때 일단은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한 장씩 풀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지. 한 장씩 풀어보니까 어때? 충분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대화로 이끌어 나가 보는 거지. 맞아. 그 과정 음, 중에 격려와 칭찬이 곁들여졌을 때,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그럼 2장 해볼까? 라는 그거에 본인들이 생각이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더라고. 애들 보면 그렇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과정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점이 아이의 메타인지가 길러진다는 거잖아. 그렇게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그걸 다시 돌아보고 다시 수정하게끔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을 때 아이가 한 장이라는 분량이 내 스스로 적은지 많은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힘이 길러지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뭐 끝까지 안 하려고 한다면 일단 왜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게 먼저겠지. 음, 대부분 애들은 사실은 조금의 격려와 칭찬, 그 대화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맞아. 하게 돼. 근데 이제 계속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게으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뭔가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걸 꼭 하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 맞아. 이게 중요하니까 음, 일단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해. 필요해.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왜 흥미가 없는지, 뭐가 음,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지, 음. 뭔가 실패 경험이 있었던 건지, 부담이 뭔가 너무 큰 건지, 원인이 있어.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를 꼭 하시기를. 그래서 부모 주도가 아닌 자기 주도, 아이들의 주도가 되기를 첫 번째, 딱 그걸 강조하고 싶어. 맞아. 응. 자, 그럼 하지 않아야 할 것 2번째, 결과만 묻지 않기. 음, 오늘 할 거 다 했니? 숙제 다 했니? 몇 페이지 했다고? 근데 이런 질문, 결과만 묻는 질문은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 하나도. 이런 질문보다 아이가 한 그 과정, 아이가 무언가를 자기가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오늘 새롭게 안 건 뭐였어? 맞아. 오늘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어? 아, 여기까지 했구나. 여기까지 중에 어떤 게 제일 흥미로웠어? 수학이면, 요 문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제는 뭐였어?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맞아. 항상 하려고 했던 질문은 아이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 부모님들이 자기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말을 건다? 그러면 분명히 체킹을 하는 말을 할 거라는 거를 애들은 본능적으로 다 예상하고 있어. 그래서 언니는 항상 그 허를 찔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교실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글쓰기를 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애가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음,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질문, 뭐가 어려워? 음, 잘 안 써져? 그게 1번으로 떠올라. 어쩔 수 없어. 그걸 딱 떠올랐을 때 나는 그 질문을 일단 지웠어. 딱, 안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만큼 썼구나. 일단 격려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한 질문을 한다든지, 아이가 글을 뽑아내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나는 던졌던 것 같아. 그런 질문들이 아이의 사고를 계속 성장시켜 주는 거지. 응, 응,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지. 좋은 음, 질문이 진짜 음.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 3번째는 대신 해결해주지 마세요. 뭐 응. 조사해 오세요 이런 숙제 냈을 때 아이의 부모님 글씨로 적어서 이렇게 들고 오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 저학년 특히 좀 더 어, 어. 그렇겠다. 나는 든든히 할 때 내 손으로 내가 써준 적이 한 번도 없고, 든든이에게도 네가 손이 아파도 이건 네 숙제니까 네가 쓴다, 이런 거를 늘 강조를 해줬던 것 같아. 그럼,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써. 느리잖아, 쓰는 거 저학년들. 이렇게 다 느리지. 쓰고 나서 완성이 된 거를 보면서, 든든아, 오래 걸렸고 손도 많이 아프지. 근데 어땠어? 네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그랬더니 든든이가 얘기하지. 엄청 뿌듯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대주고 싶어도 걔가 할 수 있도록
적당히 참는 거, 도와주는 선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 예를 들면 요즘 그 축구 경기로 생각을 해보면은 더 쉬울 것 같아.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코치나 감독이 필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 음, 근데 가끔 이제 선수들 옆에 지나가면 코치가 그 선은 못 넘지만 막 말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주잖아. 그런 마음 아닐까? 부모님들은 결국 해야 될 건 우리 아이야. 할 수 맞아, 있게 계속 도와줘야지. 응원해주고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걸 해결해 맞아. 보게. 부모가 경기를 대신 뛰어줄 순 없으니까. 맞아. 음, 앞으로도. 지금 경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는 자기 삶의 경기를 뛸 텐데 그때마다 대신 뛰어줄 거 아니니까. 음, 작은 첫 경기부터 스스로 어쨌든 해보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새벽 2시에 자서 너무 피곤하다. 부모님이 새벽 2시에 주무셨다고? 그 엄마가 새벽 2시에 어, 주무신 거야. 수행평가 시즌이 되면 잠을 일찍 잘 수가 없대. 다 그거 해주시느라고. 응. 그러면 애는 뭐 하냐 그랬더니 애는 재운대. 어, 그래서, 당연히 같이 깨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 그래서 엄마가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어, 그래서 수행평가 시즌에 엄마가 너무 피곤하대. 이 세 번째 거 얘기하니까 예화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해는 돼, 무슨 마음인지. 도와줘야지. 아이가 어떤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 이런 걸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단계 단계 같이 봐주고 얘기해주고 아이들은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를 줄 수 있겠지. 한번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때? 혹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대화를 나눠주던가. 그리고 하다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럼 중간에 가서 한번 또 질문을 해주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아니라 아까 거기서 이거 지금 두 번째 부분인가? 하면서 이제 같이 해주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제안을 한번 해보던가.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아이는 스스로 배우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의존하게 하지 말고. 맞아. 부모는 가이드이고 조력자라는 그 역할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어. 음, 음. 네. AI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대신 성장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줄 가장 큰 선물은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힘,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부모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이에게 숙제했니? 대신 오늘 가장 재밌게 배운 건 뭐였어? 라고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연령별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